안녕하세요. 눈을 떠요. 저는 남편 부인입니다. 내 집 마련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30대 신혼부부 이야기입니다. 그 사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해요. 이 부부는 합산연봉 1억에 여유자금도 1억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얘기할 땐 기본적으로 자산 현황이 중요해요. 그에 따라 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언제나 케바케, 사바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누구에게나 딱 맞는 해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100%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 계획을 다시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다시 돌아와서 오피스텔, 빌라에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거나 출퇴근이 불편해도 괜찮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건 케바케니까 이 부분은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전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신혼을 시작하려고 하고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하는데 이 부부가 청약을 한다면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우선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청약 방법은 추첨제밖에 없습니다. 가점은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낮을 거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그다지 가망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소득에서 탈락이죠. 그러면 이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추첨제에서 당첨될 거라고 믿고 서울에서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인 서울에서 추첨제 물량은 84제곱미터 초과 면적부터죠. 그런데 서울의 평균 평당 분양가는 약 2,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평균으로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큰 금액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말이 평균일 뿐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 분양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분양가는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평균 2,700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 당첨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최소 9억 이상의 비용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 서울의 9억 초과 분양가라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죠. 근데 오늘 사연의 이 부부는 여유 자산이 1억이라고 했고 이 1억마저도 전세금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도금은 둘째치고 계약금도 마이너스 통장을 땡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크게 메리트가 있는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택지에 추첨제도 넣을 수 있겠죠? 그나마 상황은 낫지만 현재 공공택지 분양 예정지가 대체로 경기도인 걸 감안하면 당해 지역, 경기도 및 그 다음이 서울 기타이기 때문에 이 방법도 그다지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만약 이게 저희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라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 경기도권으로 빠질 것 같아요. 이왕이면 비조정 지역으로요. 그런데 왜 비조정 지역으로 갈까요? 비조정 지역에서 더 움직이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혼일 때는 오래 묵혀둘 부동산을 찾는 것보다는 우선 내 집 마련이 먼저겠고요. 그걸 통해서 수익 창출하고 재투자하면서 자산을 늘려가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이 부부처럼 지금 자산의 여유가 없는 편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비조정 지역은 매도 매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비조정 지역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분양권 전매가 비조정 지역에서는 보통 당첨 6개월 혹은 1년 이상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보다는 시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비조정 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당첨이 되고 난 이후에도 또 청약을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조정 지역에서는 84제곱미터 이하 면적도 최대 60% 범위에서 추첨제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호하는 25평, 59제곱미터도 추첨제로 도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2건까지 나오기 때문에 청약에 있어서는 조금 더 문이 넓은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공공택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공공택지 중에서 가장 핫한 곳이 과천과 하남이죠. 그리고 이 두 곳 모두 경기도입니다. 그럼 당해는 아니더라도 경기도민으로서 또 확률이 생겼기 때문에 서울 시민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루트로 가려면 출퇴근이 용이하고 청약 예정지가 다수 존재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호재도 있는 곳을 잘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셋집도 지역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걸 생각 못해서 엄한 데 살다가 날린 청약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직장이 강남인데 저희라면 안양시 만안구나 부천 정도를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안양시 만안구에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월판선, 신안산선 등 호재 등이 다소 존재합니다. 같은 안양이라도 동안구는 조정지역의 인점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은 GTX, B, 노선 수혜지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예타 통과를 했죠. 추가적으로 북의왕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노왕에는 인덕원 동탄선, BRT 등 호재가 다수 존재합니다. 인덕원역을 이용하는 쪽으로 전셋집을 구하고 의왕에 앞으로 있을 재개발과 행복타운 등 청약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해 본 지역의 의미를 크게 두기보단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부부에게 가장 적절한 곳에서 시작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0대 그 중에서도 신특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사연을 한번 알아봤고요.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미 서울에서 신혼을 시작한 부부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우리 다 같이 부동산에 눈을 떠요.